자, 의정 갈등 뭐 청문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무기한 추진 계획이던 의협 오늘 네. 한 발 물러섰죠. 아니 네. 제발 좀 의사 제발 좀. 선생님들 빨리 병원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부도 아유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이 됐으니까 의사들 여기에 다른 얘기하지 마 이렇게 접근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보다도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국가 운영의 최고의 결정권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얘기했으니까 따라와 이거는 안 돼요. 그 뭐 물밑 작업한다는 뭐 그런 소문은 못 들었어요. 많이 했다고 해요. 아, 지금 물밑 작업을? 네,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물고기들도 언론보도 아닌데 네, 물밑에서. 가재인가 붕어인가 하여튼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이제 좀 이런 의정 갈등 없앴으면 좋겠고, 의사들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든 게 간호사분들이에요. 맞아요. 간호사분들 병원 지키고 있고요. 간호사들 더 문제가 뭐냐면은요, 내년도 작년에 취업했던 분들, 내년에 취업한 분들 병원에서 간호사들 안 뽑아가지고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레 뭐 국회 복지위에서 청문회 열린다면서요. 근데 그때 좀 지금 해결책 나올까요? 이제 일단은 의협도 사실은 상당히 몰렸어요. 특히 의협 회장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바람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제 점점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결국 탈출구가 뭐냐, 우리도 엑시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가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18일 날 그때 집단 휴진하기로 했더니 동네 의원에 갔던 사람이 휴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이 왜 휴진했어 하면서 그 의사를 고발한 고소 고발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법 59조 2항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그렇게 강경하게 하면서 여론으로부터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의협 회장 싫다, 이런 게 또 의사들 사이에서 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조금 나올 얘기가 조금 진전될 가능성은 사실은 조금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변희대 대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이건 이제 네. 이 파국이죠, 파국. 예,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파업의 의미가 없어졌고, 파업을 하는 만큼 1,500명 늘어나면은 다음 해부터 이제 의대의 이제 교육 상황 완전히 파탄 나는 거고. 내년도에 또 내년도 정원은 또 몇 명 됩니까? 그거 아직까지 몰라요. 이번에 1,500명 늘린다 했는데 내년도 또 얼마 늘릴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서는 의대 교육 시스템하고 이 전공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한 수년이 걸리는. 그래서 이미 늦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뭐 이제 종합병원 몇 개 파산하고 의대 몇 개 파산하고 뭐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무너지지 않을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청문회에서 뭐 해결책 좀 안 나올까요? 늦었어요. 안 나와요. 너무 늦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올 청문회 뭐 그래, 얘기겠어요. 뭐해? 이미 이제 막 뽑고 이제 시험 치러 가는데 이제 애들이 뭐 도저히 이건 늦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은 의사들이 사실은 그냥 기법하라고 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대안은 맞아요. 특별히 없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집단 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의료법 거- 59조 2항이 그거예요. 네. 집단적으로 휴진하거나 휴업해가지고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말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당신들 이제 뭐 며칠 동안 병원도 못 열게 하고 당신들에게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때리겠다,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의료법 59조 2항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법을 해석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의사들 그렇게 가지고 처벌받기까지는 또 엄청 오래 걸리고 빠져나갈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형식적으로 서로 그냥 보여지기 형식으로 사실은 이 정부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수사해봤자 몇 명 본보기로 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기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그 의사들을 이게 자극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서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뭐 여기 보니까 뭐 하다가 말겠죠. 이제. 리베이트 뭐 이런 부분을 지금 그렇죠.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려제야 뭐 네, 리베이트 네, 받은 네. 거 아니냐, 1,000명 조사하겠다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협상의 압박 수단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뭐 의대 교수들, 지역의사회 등이 법률학의 특별위원회 같은 거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의료복지 체계를 이번에 새롭게 좀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보험 재정 적자 늘어나고요. 의대 정원 지금 증원을 한 이유가 지역 의료, 그다음에 기피 의료 이거를 좀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대 정원만 확대해놓고 다 성형외과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체계적으로 손보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 해요, 이 정부가. 이게 진짜 지금 던져만 놓고 지금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 못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안 가는 기피하는 곳에 의사들을 증원해서 늘리자.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 의사들에게 엄청나게 네. 매우 많이 소아과라든지 줘야죠. 이런데 흉부외과, 소아과 뭐 이런 3배, 4배, 5배의 건보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그걸 하고. 안 하면서 정원을 1,000명 늘었다? 계속 피부과 맞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병원 딱 붙여놓고 뭐 전문의도 안 따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부도 알 텐데. 알고 있죠. 보건복지 너무 잘 알죠. 근데 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문에 접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든 정치권은 참 어렵다는 거 아니까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뭐 솔직히 술 한잔 먹고 야 1,500 늘려 이게 아니면은 이런 소리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밖으로 모든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나가고 싶어 했는데 못 했던 거니까 우린 용산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래도 의료계 정원 늘리는 것도 뭔가 요구 사항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 이 얘기를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자찬하고 있어요. 자화자찬. 뭘 자찬을 해? 우리가 인원 우리가 늘렸잖아요. 의대 정원 1,500명이나 늘린 정권이 어딨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청와대 나온 정권이 어딨냐?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나온 거하고 의대 정원 늘린 거하고를 같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간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주장하는 게 두 가지 성과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 개고기 식용 금지 이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국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던 거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다. 요 얘기 하나 하고 의대 정원 엄청나게 늘렸으니까 우리밖에 못하지 않았냐. 밀어붙이니까 된다. 우리를 따르라. 지금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본질적인 걸 건드리지 않으면서 무대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후폭풍과 부작용과 이 나쁜 영향만 더 끼쳤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서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정책 펴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장청철 수장 같은 사람 지금 탄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권에서.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 450명, 500명 이 정도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게 나가다 보니 이 정권이 이렇게 무도한 정권하고 이렇게까지 돼버렸다. 근데 인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차라리 의대 정원 이제 안 늘리기 전이라면 그래도 좀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미 다 늘려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1,500명 이제 늘는 건 늘은 거고 그래봤자 결국 의사들 10년 있다가 이 빛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이 의료 시스템 무너진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모두가 아니 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정권에서 뭔가 만들어낸 것을 이어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부정해버리죠. 있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